2024년 9월 30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데 시장이 좋지는 않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 자금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지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했던 모습도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확인해 보시게 되면 1%대가 하락을 했습니다. 1.37%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니케이가 4.8% 하락을 했고요. 일본 토픽스 지수가 3.47%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게 되면 상해가 7% 올라갔고요. 심천 종합이 10%가 넘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상해 AB, 심천 AB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서 일본과 한국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이 1조가 넘게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장 초반에 매수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2천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13%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1.3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까지 3분기 일단은 마감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인데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좀 큰 변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크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4%가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역사적인 신고가, 저가, 52주 신저가가 진행이 되었고, SK 하이닉스도 5% 밀렸고요. 삼성전자 4.68, 그 다음에 SK 스퀘어. SK 하이닉스가 밀리게 되면 SK 스퀘어도 역시 당연히 하락하는 거고요. LG 디스플레이. 네이버는 4천억 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 버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상장되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 하락을 했고요. 항공 해운 운송 관련주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졌어요. 그렇죠? 그나마 티웨이 항공만 3.72% 상승을 했고 자동차 보게 되면 현대기아가 또 4%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C가 5% 하락을 했고요. 효성화학이 4.1%. 그 다음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역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업으로 상승을 했던 한진칼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 오늘 올라간 업종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테마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 방위산업이나 전쟁, 테러, LPG, 도시가스 이런 종목들이 살짝 상승은 했는데 다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항만 노동자 협회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미국 해운연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 50억 달러, 그러니까 6조 5,500억의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지 확인을 좀 해봤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AI 모델 개발 운영에 쓰이는 엔비디아 칩 구매하지 말고 자국 내 칩을 써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엔비디아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당연히 하락을 했고요. AI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AI 관련된 이슈가 줄어들다 보니 당연히 전력 설비라든가 전선 관련주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산일전기가 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그나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 오전에 좀 꽤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종가로 16% 상승으로 마감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가성화폐는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 역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중국과 살짝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버텼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약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시장이 또 언제 살아나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은 한 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내일이 어 쉬는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아마 화요일 밤 미국 증시까지 확인이 돼 봐야지만 시장이 반등 나올지 어떨지 확인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 종목은 제가 차후에 내일 정도 좀 골라서 반등 나올 만한 종목 좀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 지금은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수 타이밍이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반도체 종목인 파도 하락한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에코앤드림은 4%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쭉 보게 되면 DTNCRO가 5% 하락을 했고, 코스모학이 6%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까지 볼까요? 4% 하락한 종목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전부 다 해드릴까 했는데, 오늘 내일 분할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내일 첫 번째 종목은요, 3% 이상은 다 보시죠. 오늘 3% 이상 다 보시고, 내일은 뭐 3% 이하 종목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먼저 볼게요. 오늘 거래량이 91%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전 거래량을 돌파를 했고요. 이 지지가 지금 12만 2천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깨지지 않으면 반등 나옵니다. 12만 2천원 깨지지 않으면 반등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매도 안 해도 뭐 상관이 없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 박스권 하단을 지금 뭐 살짝 상단이죠. 상단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월요일날 뭐 반등 안 나오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오늘 내일 미국 증시를 확인해서 반도체 종목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45,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수요일날 리스크 관리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학도 저항을 돌파를 했죠. 저항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저항이 24,000원 부근이었는데, 뭐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도가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 한 64%, 65%밖에 동반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보시다시피 기관인데,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이 매도는 어떻게 될지,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월요일 날 만약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24,000원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홀딩 하셔도 괜찮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2,5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TNC로 DTNC로도 저항을 돌파를 했었죠. 저항을 돌파를 하고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77%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될 때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건 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뭔가 악재가 있다.
그런데 보시면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버텨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결국은 7,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앤드림, 유일하게 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4% 이상 올라간 종목인데, 에코앤드림은 전 고까지, 그러니까 목표가까지 거의 다 왔어요. 목표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4만 뭐 8천 원 정도를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거기까지 와서 조정을 좀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월요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확인하고 뭐 60분봉상으로, 그러니까 시작이 만약에 4만 5천 원 위에서 시작을 못하면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8천 원이 저항이었어요. 거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계속 월요일이라고 하는데 수요일 날 4만 5천 원 위에서 출발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도 볼게요. 파도도 전 고점이 이렇게 있었고, 지지가 사실은 뭐 오늘 좀 나왔어야 되는데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4,600원 있죠. 14,650원, 14,700원이네요. 14,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텨도 됩니다. 근데 14,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일 날 방향이 하방일 가능성이 있어서 14,700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 이상 올라가거나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내일 종목을 좀 볼게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나머지 종목들 AS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덴티움을 얘기를 못했는데 뭐 덴티움을 포함을 해서 내일 나머지 종목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관심 종목을 좀 찾아볼 거예요. 혹시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래서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이 있으면 그것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30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